안녕하세요, 크리스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이 다른 경쟁자들보다 더 많은 판매량을 낼 수 있을까요? 광고를 잘 돌려서, 아니면 판매 가격을 낮춰서. 자, 이런 방법도 물론 도움은 되겠지만 본질적인 상품 퀄리티가 안 좋으면 광고 효율은 나올 수가 없고요. 가격을 낮추는 방법은 절대 궁극적인 판매 전략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내용은 바로 상품 차별화입니다. 즉, 저희들의 상품이 다른 경쟁자 상품과 비교해서 무언가가 달라야 한다는 점인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의 차별화를 둬서 다른 상품들보다 더 많은 판매를 낼 수 있을지 7가지 차별화 전략과 여러분들께서 실제 여러분 사업에 적용시킬 수 있도록 스텝 바이 스텝으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에 앞서서 이런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구독과 그리고 이 영상에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차별화 종류에 대해 설명하기 전에 먼저 선행돼야 보면 어찌 보면 가장 중요한 단계가 있는데요. 여러분들 상품의 잠재 고객에 대한 이해입니다. 자, 첫 번째로 고객들이 이 상품을 사는 이유는 무엇일까? 왜 이 상품을 좋아할까? 어떠한 상품을 좋아할까? 예를 들어서 디자인, 어떠한 기능, 특별한 색상, 정말 이상적인 상품이 어떤 것이 있을지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상품에 대해서 고객들이 계속해서 느끼고 있는 불편한 점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 생각을 해보세요. 불편한 점은 어떠한 점이 있는지 알아보셔야 돼요. 경쟁 상품의 고객들의 피드백은 어떠한지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좋은 점은 킵하시고요. 나쁜 점은 개선한다. 바로 이것이 여러분 차별화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럼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설명해 드릴 차별화 전략은 바로 상품의 디자인 변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상을 바꾼다. 여러분들의 경쟁 상품들이 전부 진부한 검은색만 있다면 여러분들께서 파란색을 한번 해보신다든지 노란색을 해보신다든지 이렇게 색상 변경을 통해서 고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제가 런칭한 상품의 경우 대부분의 경쟁 상품들이 흰색 아니면 검은색 굉장히 지루한 색깔이더라고요. 제가 리서치해 봤더니 주요 고객층이 여성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로즈골드로 색상만 바꾸고 그 다음에 픽프라는 플랫폼에서 A/B 테스트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의 색상이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아서 굉장한 자신감을 가지고 런칭을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처럼 색상 또는 디자인만 다르게 해도 여러분들 상품에 굉장한 차이를 낼 수 있겠는데요. 이 밖에 디자인 패턴을 넣는다든지 또는 글귀를 포함한다든지 등의 차별화가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차별화 방법은 바로 번들링입니다. 번들링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의 상품을 다른 연관된 상품과 같이 묶어서 판매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번들링이야말로 정말 쉬운 차별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하실 점이 하나 있는데요. 번들링을 한다고 해서 무조건 플러스 알파가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상품과 번들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패키지 가치가 높아질 수도 있고요. 반대로 낮아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이 돌아가는 터닝 케이크 스탠드를 판매한다고 했을 때 케이크를 먹을 때 사용하는 케이크 칼과 같이 묶어서 판매하면 좋을 수 있겠죠. 자, 반대로 케이크 칼이 아니라 과일을 깎는 과도를 넣어서 한다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겠죠. 제가 굉장히 극단적인 예를 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이렇게 번들링을 하시기 전에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세요. 과연 고객의 입장에서 이 번들링이 플러스 알파가 될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차별화 전략은 바로 매력적인 패키징인데요. 상품의 차별화를 크게 두지 않고 패키징만 고급스럽게 잘해도 다른 비슷비슷한 상품들보다 검색 결과에서 훨씬 더 두드러지게 보여줄 수 있는데요. 메인 이미지에 이렇게 브랜드명과 로고가 들어간 고급스러운 패키징이 함께 보여진다면 고객들에게 느껴지는 가치가 더 올라가겠죠. 추가적으로 선물용으로도 굉장히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겠네요.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가격을 조금 더 올려서 판매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다섯 번째로 소개해드릴 차별화 전략은 바로 리스팅 최적화입니다. 리스팅 최적화라고 하면 어렵게 들릴 수 있는데요. 이미지, 동영상을 포함해서 전반적인 리스팅의 가독성을 높이고 여러분들 리스팅의 노출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리스팅 곳곳에 중요한 키워드를 포함하는 작업을 뜻합니다. 자, 먼저 여러분의 중요한 메인 이미지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아마존에 고객들이 키워드를 검색해서 이렇게 광고 품목을 포함해서 60개 리스팅이 쫙 보여지잖아요. 그죠? 여기 메인 이미지만 매력적으로 잘 만들어 놔도 클릭 through rate, 조회수 대비 클릭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다른 건 몰라도 여러분들께서 이 메인 이미지만큼은 어느 정도 시간과 비용을 들이셔서 정말 최선의 메인 이미지를 찾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픽프라는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A/B 테스팅을 할 수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결정하시는 것보다 다양한 많은 사람들에게 의견을 구해서 정하는 것이 조금 더 객관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방법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께서 지인들에게 물어본다든지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가장 어떤 이미지가 가장 좋은 이미지인지 한번 의견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자, 이외에 동영상을 추가한다든지 조금 더 후킹이 되는 블랙 포인트나 상세 설명란을 작성하기 등이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리스팅 최적화에 대해서는 정말 끝도 없이 이야기가 진행이 되겠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댓글로 많은 분들이 요청해 주시면 제가 리스팅 최적화 관련해서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와 소개해드릴 여섯 번째 방법은 조금 난이도가 높은 방법인데요. 자, 다섯 번째, 바로 기능 추가입니다. 기능 추가라고 해서 너무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 제가 한번 예시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선풍기는 겉으로 보이기에는 평범한 선풍기 같지만 이 선풍기는요, 이렇게 90도로 위로 선풍기 바람을 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조명으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조명이 나옵니다. 색깔도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따로 분리를 해서 휴대용으로 가지고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기능들 너무 복잡해서 여러분들께서 물론 이제 어려우실 수도 있겠죠. 어려우신 부분이 있다면 조금 더 1차원적인 부분들을 생각해 보실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바닥이 너무 미끄럽다 하면 아래 이렇게 고무 패킹을 추가하신다든지 또는 여기에 끈을 달아서 여러분들께서 목걸이형으로 들고 다닐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섯 번째 방법은 재질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의 상품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져 있는 상품이라면 메탈로 바꿔보신다든지 또는 비닐에서 종이로 바꾼다든지 등등 재질을 바꾸면서 여러분들께서 다른 차별화를 두실 수 있겠고요. 목재 상품인 경우는 하판에서 조금 더 고급스러운 나무, 참나무라든지 소나무, 파인트리가 있겠죠. 이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릴 마지막 차별화 전략은요, 바로 브랜딩입니다. 남의 물건을 갖다 그대로 판매하는 방법은 절대 오래 갈 수 없습니다. 고객들이 여러분의 리스팅에 들어와서 정말 예쁘게 상세 설명란 A 플러스 컨텐츠로 예쁘게 작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의 브랜드 스토어도 잘 꾸며져 있다면 고객들은 여러분들 상품에 대해서 조금 더 신뢰를 하겠죠. 그리고 고객들은 여러분들의 브랜드명을 구글에 검색하기도 하는데요. 검색했을 때 아무것도 안 나오는 검색 결과보다는 여러분들의 자사몰 웹페이지, 유튜브 영상, 소셜미디어 페이지 등등 다양한 검색 결과가 나왔을 때 조금 더 신뢰를 가지고 구매를 하겠죠. 자, 이렇게 브랜딩이야말로 아마존에서 정말 롱텀으로 성공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럼 이렇게 다양한 차별화 전략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여러분 사업에 적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차별을 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 들어가시죠. 자, 먼저 번들링한 아이템 찾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마존 검색창에 여러분들께서 판매하고자 하시는 상품을 검색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저는 탑셀러의 한 상품 한 4개만 열어볼게요. 하나, 둘, 셋, 4개 여신 다음에 여러분들께서 들어가시고 상품 리스팅 아래쪽에 보시면 frequently bought together, 이 상품과 아마존 알고리즘에서 구매가 가장 많이 되는 연관된 상품을 이렇게 같이 보여줍니다. 보니까 폼롤러와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이렇게 생긴 어디 봅시다. 엑서사이즈 볼, 엑서사이즈 볼이랑 같이 묶어서 판매가 되고 있네요. 두 번째 상품을 볼게요. 두 번째 상품도 보니까 폼롤러가 굉장히 많이 같이 나가고 있네요. 세 번째 상품도 똑같이 확인을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조그마한 아령, 이제 고무 밴드가 같이 판매가 되고 있네요. 힐리움 10을 사용하시고 계신 분들은 크롬 익스텐션을 켜시고 엑스레이, 그 다음에 탑셀러 한 5명 정도를 묶으시고 여러분의 상품과 비슷한 상품이어야 합니다. 확실히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run keyword search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검색되어서 나오진 부분에 frequently bought together의 리스트를 한번 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검색되어서 나오는 즉 탑셀러, 5셀러와 이제 가장 많이 팔리는, 가장 묶여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상품들을 아이디어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가 블록도 보이네요.
그리고 줄넘기, 조그마한 아령 등등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요. 여러분들께서 이미 제조공장을 가지고 계시다면 제조공장의 상품 카탈로그를 받아보시거나 알리바바의 요가 매트를 검색하시고 그 다음에 회사의 알리바바 페이지에 들어가신 다음에 그 다음에 제품을 누르시고 요가 매트 관련해서 이렇게 요가 관련된 상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이것의 좋은 점은 여러분들께서 요가 매트를 소싱하시면서 같은 공장에서 다른 종류의 상품을 같이 소싱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금액적으로 또는 MOQ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많이 이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공장과 이제 그런 관계를 맺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겠죠. 주문을 많이 하게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리뷰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리스팅에 들어오시고요. 그 다음에 크롬 익스텐션 리뷰 인사이트를 누르십니다. 힐리움10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리뷰를 읽어보시고 직접 이제 조금 이제 시간이 걸리겠지만 직접 보시면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여기서 저는 힐리움10을 사용하니까 계속해서 가볼게요. Extract Review, 리뷰 추출하기 누르시고 그 다음에 리뷰 분석하기 버튼. 자, 보시면 이제 왼쪽에는 반복되는 어구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몇 번이 반복되는지 반복 횟수, 그 다음에 이것에 대한 평균 별점이 나오네요. 자, 보니까 not fit, not fit 보니까 사이즈가 맞지 않는구나 라는 것을 아실 수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Would not fit over my refrigeration. wasn't broken, did not fit. 자, 사이즈 문제가 있겠죠. 사이즈 문제가 있다는 뜻은 너무 크면 작게 만들면 되고요. 너무 작으면 크게 만들면 되는 거고요. 이 부분이 어찌할 수 없으면 최소한 여러분들께서는 구매자들에게 이 사이즈가 어떠한지 명확하게 이미지로서 블랙 포인트 상세 설명란에 반복해서 강조해서 설명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서 어떤 불만이 있는지 쭉 읽어보시고 어떤 불만이 반복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그 불만들 중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떤 점을 개선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리스팅 최적화입니다. 제가 리스팅 최적화가 정말 안 된 나쁜 예시의 상품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지금 한번 보세요. 메인 이미지도 정말 대충 찍었고 제가 찍어도 이거보단 잘 찍겠네요. 다른 사진도 없고 영상 정보도 없고요. 그 다음에 블랙 포인트도 대충 쓰여져 있고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그 다음에 상세 설명란은 아예 한 줄 있네요. 이렇게 한 줄, 두 줄 이렇게 있네. 굉장히 짧고 대충 쓰여져 있습니다. 이 상품의 매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크롬 익스텐션에 엑스레이 들으시고 보니까 이렇게 리스팅 최적화가 정말 안 된 상품도 이렇게 만불이 나오고 있네요. 제가 이 상품을 런칭을 하고 정말 예쁘게 사진 6장과 동영상, 사용하는 동영상 그리고 블랙 포인트도 메인 키워드를 곳곳에 잘 넣고 상세 설명란도 A+ 컨텐츠가 아니더라도 조금 더 알아보기 쉽게 조금 더 예뻐 보이게 그리고 메인 키워드 잘 포함해서 넣으면 이거보다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디자인, 재질 그리고 브랜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얻고 싶으실 때 아마존뿐만이 아니라 구글, 인스타그램, 엣지, 핀터레스트 등등과 같은 다양한 플랫폼에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베이비 카노피 텐트라는 상품을 여러분들께서 판매하신다고 가정했을 때 구글에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구글 검색해서 이미지란을 열어보니까 이렇게 정말 다양한 사진들이 있네요.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maybe? 아마 브라운색으로 해보면 어떨까? 또는 하얀색으로 해보면 어떨까? 레이스를 해보면 어떨까? 여기에 이렇게 묶을 수 있도록 조절할 수 있는 이러한 손잡이 부분이 있으면 어떨까? 또는 이렇게 다양한 장식들 여러분들께서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인스타그램에 들어오셔서 어떤 상품에 좋아요가 많은지 어떤 상품이 이렇게 인기 게시물에 등극이 되어 있든지 인기 게시물에 들어와 있다는 뜻은 그만큼 인기가 많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좋은 이미지들 많이 아이디어들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다가 전구를 이렇게 달아도 굉장히 예쁘겠네요. 그 다음에 엣지에서 검색했을 때도 엣지도 아마존 알고리즘과 유사하게 가장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들이 상위에 위치합니다. 모든 플랫폼이 그렇겠죠. 자, 보시면서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다양한 디자인, 사실 엣지 같은 경우는 제가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엣지는 아마존보다 유행에 있어서 이런 디자인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앞서가고 조금 더 세련된 부분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디자인 부분에서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여러분들께서 경쟁 상품을 주문을 해보신다든지 또는 제조공장에서 샘플을 주문하셔서 사진이나 영상으로 보는 것 이외에 직접 만지면서 보시면 이런 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 좀 불편하네. 이런 부분은 굉장히 좋은데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직접 느껴보시면서 많은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유튜브 영상도 보시면서 어떤 상품이 어떤 점이 좋고 어떤 점이 나쁜지 이렇게 영상으로 그리고 이제 리뷰하는 영상들을 보시면서 또 댓글로 보시면서 이런 부분 이랬으면 좋겠다. 이런 부분은 불편한 점이 있다 등등 여러분들께서 많이 확인을 해보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차별화하는 다양한 전략과 실질적인 액션 스텝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차별화를 둘 때 단순히 다르다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고객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더 나은 가치를 전달하는지 바로 이 부분을 중점으로 여러분들께서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리스팅 분석과 리뷰 분석이 철저하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자,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신청 부탁드립니다. 저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